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조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종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국의 전통 종교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국의 전통 종교?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불교? 유교? 근데 사실은 불교가 우리가 믿기 시작한 지가 벌써 170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교를 전통 종교라고 선뜻 이야기를 안 하죠. 뭔가 불교를 전통 종교라고 이야기해가 조금 끔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전통 종교는 무엇일까? 전통 종교는. 그럼 우리는 전통 종교는 한국의 전통 종교는 결론적으로 없다는 거죠. 전통 신앙에 있는데 전통 종교는 없다. 종교라는 개념은 서양의 시각이니까, 우리 시각은 종교라는 개념이 없고 신앙만 있었으니까 전통 종교는 없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믿고 따르던 전통 신앙은 있어도 종교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 신앙은 조직과 경쟁과 통일의 의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신앙은 서양의 종교와 달리 조직과 경쟁을 이용하여 신앙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핑계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자 중심이라고 그랬죠.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절하고 싶을 때 절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꼭 와서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칙이 없는 겁니다. 민족 신앙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절대신을 믿고 받들어 오면 되는 거죠. 우리의 전통 신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속을 떠오르잖아요. 무교, 신교. 그러나 무속을 샤머니즘이라고 하지 신앙이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은 샤머니즘하고 우리 신교, 무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 자체가, 접신 자체가 다른데 샤머니즘이란 샤머니즘 용어가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용어가 되다 보니까 같이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지. 북방 샤머니즘과 우리의 무교는 완전히 달라요. 의식과 접신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전통 신앙은 바로 삼신을 창조신으로 받드는 신교에 뿌리던 무교라는 거죠. 무교라는 신앙은 민족의 정체성이며 우리 심성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이 되어 왔어요. 무교는 그 시대의 주술이자 과학으로 할머니, 어머니들의 삶 그 자체였으며 생활의 지혜를 제공하는 신앙이었어요. 생활의 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신앙인 무교는 시베리아 북방민족과 같은 샤머니즘이 아니며 개인의 기복문을 추구하는 저급한 기복신앙은 더더욱 아니다. 사실은 종교나 신앙이나 기복이 빠지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 가서 경쟁만 읽고 깨우침만 얻나요? 자기 가족의 안위나 자기 아들의 합격, 자기 남편의 사업 번성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개신교, 또 기독교, 교회나 성당에 가서 국가의 방전, 하나님만 받들고 내가 올바른 일만 하고 천당 가기만 비나요? 자기 가족들의 안위, 발전, 사업 번창, 합격 이런 거 다 기원하잖아요. 지구상의 종교는 기복이 빠지면 종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교 기복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무교는 인류 창조의 신 삼신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무교는 마오 삼신과 한군 그리고 유인 시대를 거쳐서 한웅 시대에는 참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단곡이 되어 있죠. 참교가 있었다. 진교. 참교를 저는 진교라 그래요. 참 진짜니까. 진교. 우리가 진달래를 참꽃이라 그러잖아요. 진교.
삼신사상이 활짝 피어나서 소조를 비롯한 무교의 근간이 되는 많은 형상과 이론이 정립되어 왔어요. 그래서 한홍 시대에 벌써 삼일신고나 천부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힘을 지닌 유무형의 존재, 즉 자연의 힘에 대해서 간절히 기원함으로써 인간에게 초복축사, 복을 부르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상고시대에는 요천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요천이란 멀리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근본에 보답함은 곧 금생을 거듭하여 뒤에까지 계속하여 보존코자 하는 가르침이라 했어요. 저는 요천이라는 이 요자가 요임금의 정신과 뜻을 잇는 의식이 요천이라고,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실개자에다가 이열개자에다가 요임금 요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은 황제 덩극시 반드시 요천 행사로 봉선이라는 것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군요. 요천 의식은 바로 고조선과 예명의 무천, 부의 영고, 고려의 동맹, 만의 소조라는 제천 의식하고 통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종합하면 소조라는 곳에서 신성한 곳에서 동쪽을 향하여 제물을 차려놓고 북을 치고 장단을 맞춰서 하늘을 향해 춤을 추면서 떠오르는 해와 달과 별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참, 이 그림이 1월 성신맞이하는 제 모습입니다. 이럴 때를 나무 형상으로 이럴 때를 만들어서 들고 꽃갈 쓰고 그다음에 항아리 위에 올라타서 구슬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구슬의 기원이며 지금도 무당들이 행하고 있는 1월맞이 굿이다. 제천 의식에서 시작된 무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시대의 정서를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고 굿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쫓기는 개인, 나아가서는 마을 단위,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우리 민중들과 함께 왔다. 자, 예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부족 생활 모든 것이 하늘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릇도 제기도 모든 도구들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난 뒤에 일상생활로 내려왔지 인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거의 없다. 제사를 먼저 지내고 인간들이 생활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민중들에게 굿을 통하여 무교의 가장 큰 근본인 생생지생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며 실천해 왔다. 저는 무교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 속에 어떤 행위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책을 뒤지고 하면은 짧게는 한 달, 좀 더 짧게는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아, 저 원리는 이거다는 것을 내가 깨우치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나 우연히 TV를 통해서나 또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다 통하게 되는데 무교의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한 1년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연히 다큐멘터리에서 저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교의 정신은 생생지생이다. 보통 이제 제가 무교의 정신이 뭐냐고 저 무당들이나 이런 물었을 때는 무당들은 충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충효. 또 학자들은 그쪽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생지생이라고 했어요. 생생지생이란 뭐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신이에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방에 대한 가치도 인정하고 존중을 하는 거고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TV 화면도 생명은 없지만 이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물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신격을 부여하니까 무당들이 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생지성은 상생과 다르다. 그러면 생생지성과 상생은 어떻게 다르냐? 상생은 두 집단만 좋으면 되는 거죠. 여당, 야당 두 집단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예를 든다면 예전에 롯데마트에서 통콘치킨을 팔았죠. 통콘치킨. 10,000원에 막 치킨을 이만큼 줬어요. 롯데마트에서 통콘치킨을 파니까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통콘치킨을 막 사 먹잖아요. 롯데마트 가서 막 줄을 서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골목 치킨집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골목 상권 다 죽인다. 롯데마트 통콘치킨 중지하라 했잖아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두 집단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잘 알아서 잘 상생경제로 잘 해봐봐 이렇게 하니까 결국 대기업이 양보를 해서 통코치킨을 안 만드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생이야. 그런데 통코치킨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전에 롯데마트에서 10,000원짜리 주면 치킨을 이만큼 사 먹던 것을 다시 골목 상권에서 16,000원, 요즘 20,000원 간다는데 그걸 주고 비싼 치킨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생이에요. 상생은 두 집단만 좋으면 돼. 그 생생지생이라는 것은 두 집단의 합의가 아무 상관없는 제3자한테도 유익해야 된다. 여자의 합의가 자기들만 좋은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유익해야 된다. 또 두 업체 간의 합의가 자기들만 좋은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유익해, 제3자한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유익해야 된다는 정신이 생생지생이에요. 생생지생은 굉장히 고귀한 정신이고 위대한 무교의 정신이다. 제가 아직 생생지생이 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논문을 소논문이라도 한 편 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생지성은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한 것도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도 모든 인간이 맡은 바 하나님은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은 같다는 정신이다. 그래서 생생지성은 무교의 기본 정신이고 샤머니즘의 기본 정신이고 이것은 바로 자연 숭배 사상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굿이 종교적인 가치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마을의 도당꽃, 붉은꽃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굿이 끝나고 난 뒤에 굿판에서 어울려서 노는 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켜서 한 마음으로 서로 발전해서 상생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굿판이라는 거죠. 이렇게 굿판 마지막 한 끼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같은 민족으로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나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굿의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에 동참 해온 상생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상생에서 생긴 이웃 간의 반목 갈등을 해소한다. 그래서 마을굿은 이렇게 마을이 대동단결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되니까 일제강점기 때 많은 탄압을 받아서 많이 사라졌어요. 무교의 추락은 외래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김유신 청간녀 집을 찾는 백마의 복을 찾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무교가 타 종교가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중심에서 외면받기 시작했고, 권력 중심 세력이 호국 불교, 즉 왕권 강화라는 명목을 들고 들어온 불교가 생생지성을 강조하는 무교보다 입맛이 맞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금들이 불교가 들어올 때는 호국 불교 왕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들어왔어요. 왕권을 중앙집권제를 만들어주고 호국 나라를 지켜준다는 의미로 불교가 들어왔는데, 무교의 정신은 생생지성이잖아요. 생생지성은 임금이나 밑에 하인이나 인간으로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은 똑같다. 그러니까 임금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무교의 탄압이 극히 달하는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를, 우리 신교를 탄압하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민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청나라 간섭이나 명나라의 간섭이 극심할 때, 또 일제강점기로 우리의 주체성이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전통 종교 무교가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는 우리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남의 정신으로, 남의 시각으로, 남의 잣대로 우리 것을 갖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교를 유교의 정신으로, 일본의 시각으로, 서양의 잣대로 우리 거를 재단하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걸로.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민족 종교라고 인식할 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자주국가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랐습니다. 무교는 그 시대, 무교가 하던 그 시대에 주술이지만 과학이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그 마을의 단골레한테 물어보고 다 했잖아요. 단골레, 갑자기 우리 집 소가 쓰러져서 죽을 안 먹어, 소죽을 안 먹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당이 바가지 들고 칼 들고 그 집을 찾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집 가서 바가지 준비하라, 칼 하나 준비해서 죽거리에서 쓱쓱 비비고 쏙 한번 돌리면 소가 뻘떡이 나서 소죽도 먹고 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단골레한테 물어보고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주술이자 과학이죠. 지금 과학이라는 것은 저는 신의 영역을 조금씩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다 생각해요. 신의 영역. 어떤 사람은 외계인의 영역,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전에 히스토리 채널인가요? 히스토리 채널에서 외계인의 진실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소리로서 돌을 들어 올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히스토리 채널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꾸준히 봤는데,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돌을, 기중기둥들 어떻게 들어 올렸을까? 소리로서 들어 올렸다. 직접 다 실험했어요. 소리를, 일정한 소리를 하니까 돌이, 작은 돌이지만 돌이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빙빙 돌았어요. 다 실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외계에서 온 건지 높은 산에서 내려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외계인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지. 그 당시에 주술이자 과학이었다, 무속이. 그래서 현재의 과학은 신의 영역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에서 조금씩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다. 현재의 과학은 신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한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더 많은, 밝혀내지 못한 많은 부분을 자기들이 못 밝혀내니까 과학으로 시각을 볼 때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신. 신에 봤을 때는 얘들이 너무 가소로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 전통 신앙이자 종교인 신교, 삼신교, 신교, 무교가 바로 서고 우리가 무교를 바로 인식할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우리 민족이 세계사적으로 정신 문명 국가의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